저희 뭔가 바뀌었죠? 네. 뭐가 바뀌었죠? 예, 시간이 흐르니까 뭔가 바뀌었는데 어떤 화분이 있어? 어느 분인지 박수 한번 드려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처음 12월 26일 날 했을 때는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무엇을? 현수막을. 흰색 바탕에 현수막을 갖다 붙이니 예, 많은 분들의 불평, 불만이 저에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거했습니다. 하니까 화면에 잘 나와요. 그리고 이 스트리밍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내일 영상을 편집해서 녹화본을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음성이 끊긴다고 섭섭해하시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정상적인 음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토크로 무엇이 중요한지. 자, 우리 토크 시작할 때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영상 토크 딱 하면은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요? 네. 영상 토크.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 토크를 좀 하실 줄 아시는 것 같아요. 많이 해보셨어요? 근데 명상에 대한 토크 제가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니까 다들 의아해요. 뭐해? 영상 토크 하면은 영상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의 주제 혹시 아시는 분? 오늘의 주제. 마음의 물결을 찾아라. 여러분들 마음의 물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명상을 하면 마음의 물결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결이 뭐예요? 물결의 정의부터 우리가 내려야 되잖아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은 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물결이 뭘까요? 출렁이. 예. 그러면은 마음의 물결이 뭐예요? 그냥 물결이 무엇인가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네, 여기 맨 앞에 저와 한번 눈 마주쳤잖아요. 피하시지 마시고 다시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말씀해 주시죠. 움직임. 네. 사실 우리 물결이라고 하면은 바다에서는 뭐라고 해요? 파도. 그러면 호수에서는 물결이라고 해요. 호수나 저수지에서 파도 친다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물결이라고 합니다. 움직임. 특정한 공식 없이 움직이는 현상이에요. 즉,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공식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떤 대상으로부터 받고 내가 판단을 해서 좋고 나쁘게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면은 세상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좋으면 좋은 거, 나쁘면 나쁜 거에 대한 생각을 아주 많이 그리고 아주 크게 둬요. 맞습니까? 네. 왜 그래요? 우리 왜 그래요? 약하니까. 네,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약한 존재. 또 왜 그래요, 우리? 왜 좋고 나쁜 것만 기억하려고 하죠? 네, 인간이니까. 네. 좀 포괄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것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이
세 분이죠. 예, 세 분 중에 한 분 대표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 그래요? 왜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것만 기억하려고 하나요? 자, 여러분들 그 약간 릴렉스해지는 걸로 이야기드리면 12월 16일보다 소리가 바뀌었죠. 마이크 소리 바뀌지 않았나요? 네. 참고로 이건 제가 가져온 거예요. 제 겁니다. 선을 이렇게 길게 하려고 하고 하니까 여기 그 시설 관리하시는 분에게 죄송스러워서 제 거 무선으로 가져왔어요. 제가 요거 중고로 팔려다가 제가 조금 머뭇거림이 이렇게 쓰여지네요. 예. 우리는 뭔가를 할 때 결정하는 시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은 떠올리게 되잖아요. 어떠한 대상으로부터, 어떠한 사건으로부터, 어떠한 촉발제. 그러면 좋고 나쁨도 어쩌면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좋은 추억, 자, 좋은 추억이 뭐예요? 답변 아직 안 하셨어요. 세 분 중에 한 분 답변해 주세요. 좋은 추억. 세 분,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추억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플리즈. 가장 최근 최근도 괜찮습니다.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이 박수 치시는 분들은 네, 경인 불교대학 총동문회 이런 분들이시고 네. 그러면은 자 여기 세 분 중에 마스크 끼시고 대답 안 하셨던 예. 네. 불교를 알게 된 거. 그러면은 또 자리를 옮겨서 저와 눈이 딱 마주치겠어요. 가장 좋았던 추억, 좋았던 것. 템플스테이 갔던 거야? 네네. 좋았던 거야? 내 삶에서 가장 좋았던 것. 또는 가장 좋았던 추억, 네, 기억하고 싶은 것. 제가 하고 있는 일. 일. 네. 그러면은 여기 뒤편 세 분 중에 한 분 말씀해 주시죠. 좋았던 일요? 네. 좋았던 일. 매 순간순간마다 좋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제가 또 물어볼 것 같았지만 잠깐 쉬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좋았던 추억 얘기했죠. 이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쪽. 예. 여러분들 저하고 눈 마주치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의 눈빛을 피하시지 마세요. 네. 그게 뭔가요? 학창 시절에 약간 불량 학생 같은 행동을 안 해본 거. 착한 학생 행동만 하시군요. 자, 그러면 예. 네. 2023년. 그냥 2023년도에. 네. 그러면 여기 네.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추억하고 싶지 않은 것. 떨어져 있는 게
같이 항상 다녀야 된다는 거네요. 자,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연상시키는 거를 요구를 하면은 가장 빨리 대답하시는 분이 저기 저쪽 편에 앉아 계신 분이 가장 빨리 대답을 하셨어요. 준비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 당면에 있는 내 상황에서 가장 나한테 충격을 주고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대상을 떠올리면 어때요? 괴로워지잖아요. 그렇죠? 그 대상 자체가 괴로움인 건 다 아시겠죠? 그러면 좋은 괴로움의 대상이 있으면은 좋은 걸 떠올리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괜찮아지나요? 괜찮아지나요? 하얀색 옷 입으시면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 떠올리면서 나쁜 건 전혀 떠올라지질 않나요? 완전히? 자,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눈을 다들 피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경인불교대학 총동문회 회장님, 네, 네, 하도 안 보시길래 저 좀 봐달라고 이렇게 제일 안 좋은 거는 이마가 깨진 거. 제일 좋은 거는 올해 제가 법정 소송이 한 5억 4천 정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기각돼가지고 해결된 거. 네. 좋은 생각을 하면은 나쁜 생각이 사라지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네. 나쁜 생각을 했다가 어떤 좋은 생각을 하니까 네. 그게 위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우울하신 분 계신가요? 우울하신 분? 자신 있게 손 드셔야 돼요. 우울하신 분들은 자신 있게 손을 못 듭니다. 제가 우울해요. 우울하지 않네. 손 보입니다. 우울하게 살아야 자, 여러분들 다른 건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대상으로부터 받는 이 인식하는 정도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받아들이는 게 똑같은 게 아니고 그냥 그 현상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타나는 건. 그런데 우리가 그 현상을 봤을 때 어떤 데미지의 강도는 다 달라요. 데미지가 입을 때 어떤 사람은 좋은 거를 생각하면서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걸 생각하면서 그 데미지를 가중하는 경향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상처를 받아야 되겠어요? 당연한 논리. 최대한 덜 받는 그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대로 다 받으려고 하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애매모호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아요. 그 부분을 모르고서 내가 어떠한 상처를, 어떠한 괴로움의 대상을 이렇게 받는다? 모르고서 받질 않아요. 다 알면서 받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는 모르면서 받는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모르면 이 부모님께서 떠나시는 것에 대한 아픔이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대상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질문 해볼까요? 영혼불멸이 있습니까? 그럼 다 없다라고.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영혼불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단지 인식만 안 할 뿐이지 알고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충격의 정도가 크고 작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대상이 나한테 얼마만큼
좋고 나쁨을 내가 인식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대상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한 번쯤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좋은 게 뭔가요? 여러분들?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좋은 거라 하지만 그럼 나쁜 건 뭐예요? 괴로운 건 뭐예요? 여기 아무도 몰라요? 네? 자, 이 명상 토크는 있잖아요. 내가 모르건 알건 일단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명상 토크가 나중에 더 단단해집니다. 이 명상 토크로서 어느 누군가는 케어가 돼요. 그냥 이대로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 명상 토크를 계속 할 건데 한 분이 남을 때, 아니 한 분이 안 남으셔도 아무도 없어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카메라를 보고서 계속 얘기를 하겠죠. 제가 연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연기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가 참고로 1994년도에 어린 마음에 그 SBS 탤런트 그 서류를 서류 접수하러 여의도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됐었어요. 1차 합격을 했어요. 근데 저희 형이 그 합격 소식을 전달 안 해서 저는 이제 물건 나왔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좋고 나쁘고 이런 거를 말씀을 못 하신다는 거는 있어서는 안 돼요. 좋고 나쁨을 표현을 하셔야죠. 왜 못할까요? 저 표현하잖아요. 저 페일 신드롬 지금 앓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도 얘기했고요. 불교대학 강의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관심 안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 세 번째 얘기합니다. 왜 얘기할까요? 아시는 분? 페일 신드롬이 뭘까요? 어느 대상이 사라지는 것. 사라졌다니까요. 저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사라졌어요. 이제 다시는 볼 수도 없어요. 소리도 들을 수도 없고 감촉도 없어요. 제가 손을 잡아줬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마음 흔들림이 있을 때 흔들리지 말라고 여기 옆에 관세보살님 석상이 있잖아요. 제가 찍어서 건네줬어요. 흔들릴 때 보라. 근데 그때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신드롬을 앓고 있다니까요. 페일 신드롬. 이게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물결이에요, 물결. 고락에 그게 아니라 표현을 하는 게 물결입니다. 표현을 하지 않으면 물결치지가 않아요. 물결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동요가 있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다듬고 가둬두면은 그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이게 명상 토크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하시고 저는 이렇게 오픈하는데 여러분들은 오픈 아무도 안 하려고 하면 어떡하시나요? 네. 저는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속으로는 이 상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 그럴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저분이 그래? 안 됐다 하는 마음도 있고 이 영상 토크를 다음 기회를 또 만들려고 하나 미끼를 던지는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거의 있는 얘기만 해요. 저한테 벌어졌던 일은 100% 있는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 친구가 사진을 찍어줬어요. 제가 이제 그 탤런트 그 원서 낼 때 프로필 사진이라고 친구가 찍어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아픈 병을 앓고 있어요. 불치병입니다. 예, 루게릭병이에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병원 같이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친구 지금 발목에 힘이 안 들어가서 보조기를 차요. 근데 겉으로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보조기를 차면 아무래도 걷는 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잘 못 걸어요. 조금 가다가 넘어질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이제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저에게 오픈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 중에 그 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건 저밖에 없어요. 너 왜 나한테 얘기했냐? 친구잖아. 그 한마디에 아 내가 그러면 이 친구를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다 왔어요.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래 이제 너 다닐 때 이제 내가 같이 동행해줄게. 제가 얼마 전에 하루 동안 안 보였던 적이 있어요. 여기 명상원에 항상 여기 나와 있죠. 월화수목 금토일 항상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하루 안 보였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친구 지금 충남 홍성 광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천까지 갔다가 눈 많이 온 날 있죠? 저번 주 그때 갔다 왔어요.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이게 물결이에요. 물결. 오픈을 하는 거. 그 표현을 하는 게 물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마음의 물결 그러면 물결이 뭔지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즐거운 거는 누구나 다 오픈하고 싶어요. 하지만 괴로운 건 오픈하기 싫어해요. 자, 지금 그래서 오픈을 안 하시니까 명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짧게 한번 해볼게요. 지그시 지그시 감고. 자, 저희 잠깐만 저 조명을 좀 꺼주시겠어요? 하나만 켜주세요. 중앙에 있는 거 하나. 아니 그것만 켜주시고 나머지 다 끄겠습니다. 네, 다 꺼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허리를 곱게 세우시고 최대한 긴장함이 없이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나의 볼에 또는 나의 눈가에 긴장을 완전히 풀어봅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 어느 것도 방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앉아있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코끝으로 느껴지는 들숨과 날숨에 집중해봅니다. 하나, 하나, 다시 하나, 하나. 괴로움도, 기쁨도, 즐거움도 그저 지금 이 순간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그 어느 것도 긴장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 다시 하나, 하나, 하나. 자, 두 눈을 천천히 뜨겠습니다. 한 분, 불을, 조명을 한번 다시 켜주시겠어요? 자, 이 순간 우리가 이 요함에 있으니까 어때요? 집중이 좀 됐나요?
별거 없었나요? 그리고 조명까지 어떻게 하나만 켜져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 조명을 조정해드리니까 좀 어땠나요? 분위기에 내류가 되셨나요? 여기 은근 괜찮은 곳이에요. 여기 환경. 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괜찮은 게 아니라 그냥 이곳이 괜찮은 것 같아요. 볕이 들 때는 여기가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는 여기가 시원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는 그 관심이 따뜻하게 전해지기도 하지만 그 관심이 사라지면은 시원하게 느낄 때도 있어요. 간섭의 대상이 아니기도 하고 간섭을 하는 그 대상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간섭을 하면은 좋아요, 나빠요? 싫어요. 어느 분이 신청했어요? 네. 그러면 간섭하지 않는 사람이 좋아요, 싫어요? 그때까지 않아요. 이제 그 답변이 여러 가지 나오네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쓸쓸하고 재미없다. 차서 나서야 돼.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오는 차단하세요.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좋은데 사라지면은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답변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 사랑하는 존재예요? 아니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받을 존재이신가요? 아닌가요? 아, 사랑을 주고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시 아까 같이 조명 한번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눈을 지그시 닫습니다. 허리를 너무 힘들여서 꼿꼿하게 세우지 마시고 부드럽게 허리를 펴줍니다. 들숨과 날숨에 집중을 해봅니다. 하나, 하나, 다시 하나, 하나. 나는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때론 사랑을 주기도 합니다. 나는 이 순간 사라집니다. 사랑받을 존재도 아니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나는 이 순간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슬퍼집니다. 사랑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나에게 슬퍼집니다. 들숨과 날숨에 집중을 해봅니다. 하나, 하나. 몸의 긴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의 존재이지만 이 순간 나는 사라집니다.
나는 사랑받고 사랑 주는 존재이니까요. 다시 몸은 이완이 되고 긴장되는 것은 사라집니다. 하나, 다시 하나, 눈을 지그시 떠봅니다. 자, 여러분들 감성이 너무 메마른 것 같아요. 네.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성을 자신에게 주질 않는 것 같아요. 원래 이 명상은 로스트 명상이라고 해서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을 직간접적인 명상을 하는 겁니다. 눈물 흘리신 분이 계세요? 네. 네. 원래 이 명상을 하면 눈물을 흘리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짧게 했나요? 제 시선이 계속 이쪽에 가요. 이쪽에. 이 의자 위치가 이렇게 틀어졌나 싶긴데 여러분들 물결이라는 거는요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물결이라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알아차림으로써 아 이게 물결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물결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논리하지 말고 불교의 중독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저는 지금 직관적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대상이잖아요. 사랑 주는 대상이잖아요. 받는 대상, 주는 대상. 여러분들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슬퍼지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랑을 주고 받는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사라지면 슬퍼지나요? 제가 지금 조금 애매모호한 질문을 한 거예요. 제 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나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대상이에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남아있는 사람이 슬퍼한다고. 네. 그 남아있는 사람이 사랑을 주는 대상이에요? 받는 대상일까요? 우리 회장님은 주는 대상이에요? 받는 대상이에요? 두 개 다. 역시 총 동문의 회장님이시니까 총 동문들이 자, 제가 없는데 제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대상이에요. 제가 없어요. 로스트했어. 그러면 뭐가 남아있어요?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허함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뜻을 알아줄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조금 애매모호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삶에 있어서 지칠 때 누구에게 의지해요? 여러분들 지칠 때 누구한테 의지해요? 우리 회장님? 네. 미칠 때요? 부학장 저한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기 딱 저하고 절대 신앙 절대주한테 의지하지. 어디? 절대주. 신. 신께 의지한다. 네,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러면은 예, 저하고 딱 눈이 마주치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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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께 의지한다. 그러면은 예, 우리 그 모자를 멋지게 쓰고 계신 예, 김연옥.
누구한테 의지하십니까? 제 자신한테 의지입니다. 자신에게. 혹시 지금 혼자 계신 건가요? 아니요, 아저씨도 있고 딸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다 왼수예요? 별로 안 맞아요. 몇 년 같이 사셨어요? 우리 아저씨하고 48년이요. 48년이면은 그런 거예요? 젊었을 때는 좋고 그런데 나이 먹으니까는 안 좋아요. 그렇군요. 왜 안 좋아요? 알 것 같아요. 네. 공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삼촌을 멀리에 두고 앉아 있으신 우리 봉사를 너무 헌신적으로 해주셔서 제가 너무 미안해요. 너무 감사하고. 네? 여기에서 동문 얘기하지 마세요. 하시면 안 돼요. 부탁드립니다. 가장 힘들 때 어느 것에 어느 대상으로 의지를 하시나요? 저 자신한테 한번 의지하다가 안 되면 삼촌한테 고민을. 삼촌의 역할이 엄청 크네요. 제가 키웠거든요. 네. 그러면 삼촌이 손 잡아주나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여기 박수를 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헬 신드롬 앓고 있는다고 제 손 잡아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 계속 오픈했는데 잡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삼촌께서 이렇게 잡아주신다는 거는 두 분이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손을 내미는 분보다 잡는 분의 용기가 더 큽니다. 여러분들 손 내밀면 잡아주나요? 제가 손을 내미는데 왜 안 잡아주세요? 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물결이 딱 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물결이 치고 있는지 안 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결이라고 하는 거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상을 있잖아요. 잠재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달리 가져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재우는 거는 있잖아요. 잠재우는 게 뭐예요? 억누르는 거잖아요. 다시 또 올라와요. 감가상각비에 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면은 그걸 누른다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어떻게 돼요? 명상하게 되면 아까 눈물을 흘리신 분 연민심이 막 용솟을 치고 자해명상이 아니에요. 연민명상이에요. 연민명상. 나를 위로해주는 내 자신을 위로하는 대부분 외로우신 분들이 이 조금 아까 했던 명상하면 눈물을 흘리세요. 외로우신 분. 가족 때문에 외롭기도 하지만 그 외적으로 내가 힘든 상황이 있어서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표현하는 게 정말 힘드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그냥
에이 하고 참고 에이 왼수 에이 여러분들의 A예요? 네? 우리가 명상으로 만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 부분을 그 순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뭐를 했어요? 제거를 했는데 뭔가 또 떠올라. 어떤 사건, 사고의 어떤 그 이슈적인 거에, 이벤트에 우리는 집착을 하기 때문에 사라졌음에 다시 또 떠올려요. 그때 또 뭘 해야 돼요? 없애는 걸 해야 돼요. 그럼 무엇을 해요? 명상을 하죠. 그게 명상이에요. 그게 명상.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명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사건의 촉발제가 딱 터졌을 때 그걸 잠재우는 게 아니라 없애는 거예요. 단가했다. 형상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요? 그 없앤 곳에 나의 사고를 넣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있는 나의 사고를 그 안에다가 밀어넣습니다. 그 순간은 외부로부터 어떤 나에게 쇼크를 주거나 아니면 어떤 자극을 주거나 하는 존재가 없어요. 그 순간에. 그러면 그 수행이 되고 나면은 그 어떤 표현에 대한 과감성이 생깁니다. 나의 물결을 나 이렇게 물결 쥐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명상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지도자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상호 대화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상호 대화. 한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대화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영상을 한번 돌려보시면 제가 명상을 하면서 저도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눈을 뜨고 해요. 그 명상을 지도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자, 뭔가 표현하시려고 할 때, 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지도자로서 시선과 시각을 두고 명상을 해보셨어요? 처음입니다.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 자, 제가 여러분들을 다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앉아있어요. 그럼 각자의 어떤 삶 속에 다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뜻은 똑같을지 모르는데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작용에, 어떤 멘트에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잖아요. 트라우마를 앓고 계신 분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명상했다가는 저는 이제 고발당해요. 굉장히 큰 충격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멘트를 가급적 안 쓰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반응을 보다가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빠져나옵니다. 조금 명상이 어색하더라도 그냥 빠져나와요. 그게 뭐예요? 상호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대화예요.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그러한 명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명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한다. 손 내려주시고 그러면 2주 하면 안 될 것 같고 한 달에 한 번은 한다. 한 달에 한 번. 예. 그러면은 3개월. 예. 우리 분기로 가자. 예. 나는 1사분기야. 1사분기에 한 번. 난 2사분기. 네, 4사분기. 네, 우리 회장님은 4사분기.
정렬했잖아요. 그러니까 4사분기 맞네. 12월 26일에 했으니까. 혹시 여기 매일 하시는 분? 예, 계십니다. 저는 매일이에요. 하루에 한 3번 합니다. 일어나서 한 번 하고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해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 또 합니다. 몇 분 하세요? 시간 카운터를 하진 않는데 제가 여기 명상은 조금 일찍 일어나면 좀 길고요. 그냥 시간 적당하다 싶으면은 10분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명상 몇 분 정도 하시나요? 네. 30분 길게 하시네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순간순간 할 때는 있는데요. 제가 저녁이나 새벽 때 그때 좀 집중해요. 자, 일단 우리 박수를 한번. 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두 번밖에 안 쓰세요? 세번 치셨나요? 우리 회장님 사사분기잖아요. 회장님 별명이 사사분기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저는 영어 시간 공부를 얼굴만 보러 오면 아시는군요. 자, 이제 물결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표현을 함에 있어서 잘하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있는 사실 그대로 표현만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표현 잘 못해요. 자신의 마음의 물결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이게 진짜 물결인지 아닌지 구분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물결에 자 연산을 한번 해봅니다. 호수가에 여기 그 물에 대한 트라우마 있으신 분 없으시죠? 네. 호수에 날아가던 새가 딱 앉아요. 잔잔했던 미동도 없던 호수에 물결이 일어납니다. 상당히 예상치 못한 그런 물결이에요. 그리고 또 갑자기 바람에 날리던 나뭇잎이 그 호수물에 닿는 순간 물결이 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물결은 나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위로가 될까요? 예상치 못한 준비가 돼 있었을까요? 질문을 던져주세요.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어느 누구는 예상한 거라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 현상 그대로 봤을 때. 자, 그럼 표현을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여기 아까 박수 받으셨으니까 네, 박수 받으셨으니까 내 마음 물결에 새가 날아와서 앉았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없던 물결이 일어나고 나뭇잎이 딱 떨어지니까 물결이 딱 생겨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내 마음의 물결에 기분 좋은 물결. 슬플 때는 그 물결을 슬플 때. 와, 그 순간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때로는 그 물들이 햇빛에 비쳤을 때는 아름답다 표현할 수 있고요. 어둠에 비쳤을 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만큼 표현력이 있나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한 겁니다. 자, 명상을 하시니까 질문을 한번 또 던져봅니다. 내 마음에 대해서 표현을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사유를 좀 많이 하는 것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같아요. 사유를 많이 하는 사유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라기 굳이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이 돌아보는 것 같아요.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본다. 돌아보는 네. 돌아본다라는 거는 과거형인데. 반성하고 약간의 반성 그리고 또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그러면 계획도 들어가겠네요. 네. 이게 명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구상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명상을 하는데 표현이 그닥 익숙하지가 않아요.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명상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어떤 나의 명상의 정도를 이야기할 때 1, 2, 3단계가 있다고 하면은 대부분이 1단계에서 그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명상을 하면서 표현하는 것을 명상의 일부분으로 하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표현하는 것. 그냥 어떤 사물의 대상을 봤을 때 어떤 현상을 그대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사물에 대한 현상을 봤을 때 나의 마음작용이 어떤 표현을 요구를 하는지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가운데 조명 이게 조금 밝긴 한데 요거 하나 남겨놓고 다 끄니까 어떻게 돼요? 집중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갖춰졌죠. 산만한 분위기가 갖춰졌나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촛불 명상 해보셨나요? 어떻던가요? 집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촛불 명상하면은 촛불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촛불을 실제 촛불을 이렇게 봐요. 눈 다칩니다. 어둠 속에 촛불을 딱 켜놓고 내가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둠 속에 빛이 보입니다. 나에게 빛으로 다가와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지금 이 상태에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완전히 어두운가요? 자, 이제 눈 떠봅니다. 빛이라는 존재가 하나의 블라인드에 투가 돼서 나한테 인식이 되죠? 그렇잖아요. 내 눈꺼풀 안쪽에서 이제 빛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의 필터링이 돼서 나한테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눈 감음의 이 빛은 산만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빛이 하나만 딱 존재가 되면은 흔들림에 그리고 또 고정되어 있음에 나의 마음을 집중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집중 명상할 때 촛불을 많이 이용해요. 또는 아로마 향 있죠? 나의 어떤 육감 중에 하나의 작용을 거기에다가 몰입시키는 거예요. 근데 촛불은 나의 눈의 작용을 클로징 했지만 어때요? 한 단계 건너편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럼 명상으로서 내가 지금 마음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그 안의 마음이
감춰져 있던 나의 마음을 보기 시작해. 그게 진짜 물결이라는 거 우리는 그런 명상을 했을 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해보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명상원에서 날이 조금 풀리고 따뜻해지면 여기 옥상에서 스페이스 명상을 합니다. 달이 뜨면 달빛 명상이 있을 것이고,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공간 명상을 할 거예요. 자연과 함께 자연을 느끼면서 주변에 소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나를 방해할 수 없다. 그저 나의 집중되는 대상은 저 아득히 먼 우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할까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때는 눈 뜨고 해요. 뭔가를 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때 무슨 명상을 하게 될까요? 대상으로 인식을 안 해요. 그때부터는. 대상을 그냥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공간으로 인식한다는 건 대상을 그냥 시각으로만 인식을 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집착하고 있던 어떠한 대상도 시간일 뿐이구나 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대상 자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가 아니라 그냥 이 공간 안에 있을 뿐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방법을 모색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일명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지금 조금 어렵게 갔죠? 네, 조금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분위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달빛 명상, 우주 스페이스 명상을 하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데 우주를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알아요, 몰라요? 천문학자들 뭐 막 발표하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요? 추정을 해요. 추정을 어떻게 해요? 나의 사고가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만들어냈을 때 그때 뭐가 존재해요? 시간이 존재해요? 또 어려워지나요? 뭔가 만들어내. 어떤 저기에 그 은하철도 999 철이가 달리는 기차길이 있을 것이고, 은하계 저편에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낸 존재 속에 시간이 있나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상만. 그래서 공간만 있을 뿐이에요. 공간 명상을 하면 여러분들의 감수성이 매우 풍부해집니다. 매우 많이 풍부해져요. 하나의 표현에 대한 익숙함을 거기서 하나 발견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안 해봐서 그런 거. 촛불 명상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해보셨다고 하니까. 집중을 할 때 마음작용이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면 그냥 딱 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해보셨어요? 모여진다. 머리 갔다 온 느낌. 어느 분이 얘기했어요? 네.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네.
촛불명상을 하면 가장 좋은 거는 집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의 그 안쪽에 있는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때 시간이 빠져요. 시간을 빼고 만약에 시간이 가미가 됐다라고 하면 시간을 빼고 보시는 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상 자체가 사라지고 공간만 남습니다. 공간이 남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공허함이 남는 게 아니고요. 채워짐을 느낍니다. 공간만 남으면 마치 비어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채워짐을 느끼게 돼요. 즉 내가 조금 외롭다라고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촛불 명상 또는 저 위에 달빛 명상을 또는 스페이스 명상을 권해드려요.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러면 외롭지 않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기가 생깁니다.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 자, 오늘은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처지고 있어요. 그쵸? 지금 8시 3분이 지났어요. 자, 그런데 제 목소리가 너무 깔리죠? 네. 잘 안 들리진 않고 잘 들리죠? 제가 그 다음 영상에 나갈 때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도 하셨어서 그래서 제 거 마이크를 가져온 거예요. 자, 명상은 표현이에요. 명상은 대화입니다. 내가 대화가 무건으로서 하는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대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표현이에요.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느 대상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저 대상에게 어떤 자비를 베푼다 아니면 좋은 일을 선행을 한다 그리고 미워하는 그 존재이지만 굳이 미워할 존재는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게 그래서 그걸 표현하게 합니다. 짜증내는 나의 마음 표현이 짜증 안 내는 마음 표현을 바뀝니다. 그게 명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그 현상을 굳이 내가 뭐 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거예요. 그냥 받으려고만 하면 되는구나, 받아들이려고 하면 되는구나. 내가 그걸 막아설 필요가 없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지혜가 있다, 지혜가 생겨난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명상을 하면요, 굳이 내가 그걸 맞서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도 알아차리게 됩니다. 즉 명상은 알아차림으로 가는 거예요. 알아차림. 내가 어떤 스트레스 대상을 굳이 내가 맞서고 저거 괴로운 놈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주는 놈이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피하든지 또는 아까 여러분들 답 얘기했잖아요. 스트레스 주는 대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괴로움의 대상이죠. 그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답 얘기하셨잖아요. 좋은 생각 하신다면서요. 네? 제가 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명상을 하면은 괴로움이든 어쨌든 그거를 저기 없애버린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뭘 끼워 맞춘다? 내가 마음적으로 안정시키고 좋은 대상을 거기다 끼워 맞춰서 그걸 아예 없앤다고 했잖아요. 그게 명상이에요. 주 핵심은 그겁니다. 그런데 누른다라고 표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누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를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는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을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괴로움의 대상을 없앤 거예요. 명상이 그게 잘 트레이닝만 되고 자주 그런 대상으로부터에 대한 명상이 이루어지면은 괴로움의 존재 자체가 인식의 작용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삶의 작용은 행복함이 더 커짐으로써 그 괴로움의 존재는 있기는 하지만 없애버렸다가 좋은 게 조금 식으면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들어오면은 또 뭘 해야 돼요? 명상을 해서 걔를 또 내쳐요. 그러면 좋은 게 또 들어가. 근데 이 좋은 것도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사라져요. 그럼 다시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봤어요? 명상을 얼마나 하시나요? 물어본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 하시나요? 사사분기 이런 것처럼. 우리 여기 무다 예쁘게 쓰신 명상을 그러면 자주 하셔야 되겠어요. 네? 48년 동안 사셨던 그 젊었을 때는 좋았다고 하시고 지금은 가족이죠? 네. 저번에 오셨을 때도 저 몇 마디 나누시긴 하셨는데 명상을 하시면 그 이후에 명상을 하셨나요? 명상이 좋으셔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냥 생각하셔서 생각하는 게 명상이지 딴거 있어요. 생각하는 게 네. 근데 명상은 생각을 굳이 안 하는 게 명상이에요. 네. 네, 굳이 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보면 앉아 그냥 생각하면 잡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명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리드하실 분은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네. 그래서 눈을 뜨는 거예요. 명상 지도하시는 분들은 좋은 곳 가서 하다 보면은 너무 아쉬워. 나도 여기서 명상을 하고 있으니 내가 여기서 리드를 하고 있으니 내 거 마음 챙기고 못하고 다른 분들 마음 챙기고 하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분들이 나중에 명상지도 내려놓고 나 명상하러 왔다 우선 자기 명상에 이상하게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조금 더 저라면은 자비심을 베풀어서 내가 명상하고 있는 이 스킬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또 그 스킬을 누군가가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고 하면은 이 대한민국의 저 해외처럼 해외는 명상이 이제 거의 일상화됐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거. 근데 우리나라는 점점 줄어들어요. 별거 없거든요. 너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게 최고야 하는, 그리고 이 명상만 해야 돼 이런 패턴으로 간다는 거예요. 눈을 안 떠서 왜? 눈을 안 떠서 눈 감고 하면요 상대는 2번 할까 1번 하고 안 와요. 공감이 안 되는데, 공감 형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명상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댁에 있으면서 혼자 명상을 하시나요? 가족이 어느 구성원 누가 하나요? 예, 혼자만 좋은 거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자 여기 계신 분, 여기 저한테 딱 보이시는 분, 명상을 어디서 하시나요? 집에서 누구랑 하시나요? 혼자 있을 때 가족이 있을 때는 안 하시나요?
자, 이런 분들의 경우는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호응이 없어요. 그리고 뭐 산만하고 설거지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앞에서 텔레비 봐야 되고 유튜브 봐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계속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방법. 아까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박수 친 것 중에 하나 뭐 있었죠? 예,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맨날 잡는 분들은 그거는 이제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그걸 하면 안 되고요. 한번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번 포옹을 해보세요. 손을 자주 잡는 분들은 포옹 한번 하고요. 그렇지도 않다 그러면 손 한번. 근데 밖에 나갔다 막 들어와서 손이 어둡장인데 이렇게 잡지 마시고, 또는 자녀분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남편분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으면 손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리 와봐, 여기 앉아라. 잡을 사람도 없습니다. 제 손을 내밀었잖아요. 자,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가족이 할 수 있는 방법.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가장 좋은 때는 이 시기예요. 춥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영하 12도 확 추워진답니다. 그때 밖에 나갔다 들어왔던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 내가 이 명상으로서 이 마음 챙김하는 즐거운 행복을 전해주고 싶으시다면 그때 하세요.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딱 손을 잡아주세요. 이때 조건, 팩이 있더라도 내 손을 대어놓고 그러면 열이면 열, 열이면 열. 숫자를 조정을 해볼게요. 100이면 한 90명은 왜 그래? 아, 그런 거 하지 마.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맞나요? 네. 그런데 자, 제가 물결은 뭐라고 그랬어요?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딱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따뜻하지? 그냥 그 한마디만 딱 하세요. 다른 말씀 하지 마세요. 네? 따뜻하지? 그러고 그날은 그냥 넘어가세요. 그런데 그 따뜻하지 하고서 5초 동안 그냥 계속 잡고 있어요. 5초예요, 5초. 자, 다음 주 굉장히 좋아요. 네, 날씨가 일주일 내내 춥다고 하니까. 자, 그 다음날 딱 손을 잡고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뭐 해도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때는 몇 초? 10에서 15초 있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손을 잡지 않아도 손을 이렇게 내밀 거예요. 손을 자연스럽게 내밀 거예요. 그럼 그때 손을 잡아주세요. 이 굉장히 큰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손 다시 또 잡아줘요. 그리고 자기 전에 그 옆에 가서 피곤하기 전에 피곤해하면 그냥 재우고요. 그리고 재운다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는 손 한번 잡아주고 잘 자. 잘 자. 하면은 그때 그게 명상이라고 얘기하는
얘기하지 말고 아 이게 명상이구나. 명상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구나. 그 다음 날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총 며칠이 걸렸어요? 6일이 걸린 거예요. 6일. 그럼 날 풀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 엄마가 내가 명상하는데 내가 이거 배워온 건데 이렇게 해도 이게 명상이래. 안내하는 거예요. 그게 표현입니다. 그게 물결이에요. 그 물결이 거칠었어요? 아니면은 정말 내가 물결인지 아닌지 너무 미묘하게 해서 안듯만듯 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권유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명상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명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방법을 써서 그리고 또 다른 좋은 걸 내가 좋은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 이 어느 사랑하는 대상에게 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런 방법으로 써보세요. 이때는 열이면 열이, 100이면 100명이 다 되어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80분 동안 저와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건져가는 거 하나 생겼어요. 좋은 거 하나 건지셨잖아요. 갑자기 명상 막 복잡한 얘기 딱 나오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아 이게 이런 건가 이렇게 하시다가 제가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거 하나 던져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명상 토크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명상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걸 알아차리게 만들어줘요. 그 알아차림이 없으면은 괴로움의 대상 그 존재 자체도 나의 전체가 다 그 괴로움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괴로움의 대상은 그 어느 한 부분만 주어지는 거예요. 한 부분이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많은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어느 한 조그만 그 괴로움 덩어리를 내가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다 딱 밀어넣어서 저쪽에다 치워놓으면 나한테 어떠한 작용을 하지도 않아요. 극복할 수 없는 트라우마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그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키워가야 그 대상이 길을 못 쓰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명상이에요. 명상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그냥 괴로운 존재를 내가 어떤 지금 현재로부터의 마음작용으로 그리고 또 현재라는 인식으로 눌러놨기 때문에 재미를 못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스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하세요?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눌렀다라고 하면 금방 또 올라와요. 근데 저쪽에다 아예 치워버리기 때문에 저의 공간 안에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근데 얘는 어느 순간 또 와요. 하루에 한 3번 정도 옵니다. 그래서 거의 3번 하는 거예요. 제가 3번 한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얘를 또 밀어내요. 근데 이게 사이클 주기가 조금씩 짧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알아차리게 명상을 하면은 이 괴로움의 대상이 언제쯤으로 오겠구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요. 그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다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약발은
오래가진 않아요. 그게 괴로움의 데미지가 얼마나 나한테 많이 주느냐의 정도의 차이에서 그렇게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토크 여기서 끝내고 여러분들 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영상 토크를 또 계획을 했겠죠? 여러분들 2월 8일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때는 메뉴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떡만두국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저 스님이 맨날 떡만두국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좋아는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저희 그 메뉴를 조금 다양하게 바꿀 예정이에요. 바꿀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저희 영상 토크는 저만 이렇게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상호 이렇게 주고받는 거라는 거 대화합니다.